한 고급 갈비탕집 며느리에게 밥 먹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니?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밥을 먹어. 죄송합니다, 어머님. 밥 먹을 시간에 일을 해야지. 똑바로 안 하면 넌 우리 집에서 쫓겨나는 거야. 알겠어? 네, 어머니. 식당 주방 한 구석 젊은 며느리가 벽에 등을 붙이고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그 여자 맞은편에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요즘 잘 나간다는 갈비탕집 사장. 며느리를 종처럼 부리는 것도 모자라 밥 먹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어요. 내일부터 밥 먹을 생각 마. 일 끝나고 집에 가서 먹어. 누가 시장 통해서 장사하는 집안 딸 아니랄까봐 격 떨어져선. 며느리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 모습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주방 뒷문 틈 사이로 시장에서 30년 동안 곰탕집을 운영한 여자. 저 불쌍한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저것들이 내 딸한테. 그날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시장 바닥 국밥 장수라고 무시했지. 좋아, 두고 봐라. 내 딸한테 밥그릇 뺏은 거 내가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마. 이후 어머니는 딸을 괴롭히는 시어머니, 사돈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 정말 무너뜨리긴 한 걸까요?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주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재래시장 골목 어귀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옥분내 곰탕, 30년 된 간판 아래 커다란 가마솥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죠. 그 앞에 하얀 위생모를 눌러 쓴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옥분 65, 투박하게 갈라진 손으로 묵묵히 사고를 적고 있었습니다. 핏물을 빼고 찬물에 헹구고 다시 끓이고 이 과정을 밤새 수십 번 반복해야 비로소 뽀얀 국물이 우러납니다. 지름길 같은 건 없었죠.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새벽 단골인 화물차 기사가 들어섰습니다. 옥분이 뚝배기에 국물을 담으며 대답했습니다. 뼈가 제대로 우러나려면 새벽부터 붙잡고 있어야지. 앉아요. 금방 줄게. 가게 안쪽 낡은 사무실 문틈 사이로 금고가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이 빽빽하게 쌓여 있었죠. 30년간 새벽마다 뼈를 고아번 돈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옥분을 그저 곰탕집 아줌마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황실 갈비탕이라는 금박 간판이 걸린 건물. 대리석 입구에 샹들리에가 번쩍이는 고급 식당이었습니다. 새벽인데도 주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풍경은 옥분내 곰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방장이 은박팩을 뜯고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갈비탕 육수라고 적힌 공장제 육수였죠. 냄비에 쏟아붓고 불만 올리면 끝.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 지은이 걔는 아직 안 나왔어? 주방 문이 벌컥 열리며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민혜 62. 사진 속 우아한 모습과는 딴판으로 화장기 없는 얼굴에 입꼬리가 신경질적으로 실룩거렸습니다. 아, 네. 아직 연락이. 걔 없으면 국물 맛이 변한다고 손님들이 난리잖아. 당장 전화해서 끌고 와. 지은, 옥분의 딸이자 민혜의 며느리였습니다. 황실 갈비탕의 진짜 비밀은 간단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최고의 입지, 하지만 맛의 비결은 오직 며느리 지은뿐이었죠. 어릴 때부터 엄마 옥분 곁에서 배운 손맛을 민혜가 가져다 쓴 것이었습니다. 시장바닥 곰탕집 딸이 어디서 게으름이야. 민혜가 투덜거리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에 남은 직원들이 한숨 섞인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새벽 6시 옥분내 곰탕.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시장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행색이었죠.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괜찮은 건물 몇 개 매물 나왔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옥분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괜찮은 물건 한두 개만 추려서 연락 줘. 김 변호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따님 쪽은 괜찮으세요? 옥분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아직은 지켜보는 중이야. 시장 바닥 곰탕집 아줌마. 사람들은 그녀를 그렇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옥분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또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30년간 모은 현금과 부동산, 그리고 필요할 때 움직일 수 있는 인맥. 옥분은 시장의 현금왕이었습니다. 가마솥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진짜와 가짜, 정직한 땀방울과 화려한 거짓. 두세 개는 아직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곧 부딪히게 될 터였습니다. 며칠 후 옥분내 곰탕집. 오후 3시가 넘어가자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옥분은 가마솥불을 줄이고 홀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엄마, 지은이었습니다. 옥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의 모습을 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멈췄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일 만큼 볼살이 빠졌고 눈 밑에는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엄마를 보면 환하게 웃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어딘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도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누가 따라온 건 아닌지 확인하는 것처럼요. 어휴, 얼굴이 왜 그래? 어서 들어와 앉아. 옥분이 얼른 딸을 안쪽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지은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밥 먹었어? 응, 먹었어. 거짓말하지 마. 얼굴이 반쪽이 됐는데 옥분은 대답도 듣지 않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수육 한 접시와 따뜻한 국물, 그리고 갓 지은 밥 한 공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먹어. 지은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수육을 한 점 집어 입에 넣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밥을 떴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먹었습니다. 옥분은 아무 말 없이 딸이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32살 먹은 딸이 친정에 와서 밥 한 끼에 저렇게 눈물을 글썽이는 게 정상입니까? 지은아, 응? 요즘 많이 힘들어? 별일 없는 거지? 지은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요즘 장사가 바빠서 좀 피곤해. 그 집에서 잘 지내는 거 맞아? 사돈이 너한테 함부로 하는 거 아니고? 지은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어머님은 잘해주셔. 그냥 장사가 바쁘니까 일이 좀 많은 거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말이 너무 빨랐습니다. 변명처럼 들렸죠. 지은이 엄마 눈을 피했습니다. 국물을 떠서 입에 넣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엄마 국물은 진짜 최고야. 이 맛이 그리웠어. 옥분은 딸의 말을 듣고도 표정을 풀지 않았습니다. 30년 장사를 하면 사람 속이 보입니다. 어떤 손님이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진심인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게 되죠. 옥분은 그 세월을 온몸으로 겪어낸 사람이었습니다. 딸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말끝을 흐리고 엉뚱한 대로 화제를 돌리는 것. 전형적인 거짓말의 신호였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 얘기가 나오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있었습니다. 딸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걱정할까봐 애써 괜찮은 척하고 있었죠. 옥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뒤틀렸습니다. 그때 지은의 휴대폰이 울리자 지은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화면을 본 순간 안색이 달라졌죠. 화면에는 어머님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미네였죠. 옥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왔다는 것만으로 딸의 얼굴이 저렇게 변하다니. 마치 무서운 사람한테서 연락이 온 것처럼요. 잠깐만 엄마. 지은이 후다닥 일어나 구석으로 갔습니다. 전화를 받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네, 어머님. 수화기 너머로 앙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옥분의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저녁 장사 준비 안 해? 어디서 땡땡이야? 곧 손님들 밀려들 텐데 주방에 사람이 없어. 당장 안 들어와? 죄송합니다, 어머님. 지금 바로는 무슨 10분 안에 안 오면 그날로 짐 싸. 알았어? 뚝 전화가 끊기고 지은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밥을 반도 못 먹었는데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엄마, 나 가봐야 해. 지금 밥도 다 못 먹었는데? 응. 어머님이 급하대. 미안해, 엄마. 지은이 허둥지둥 가방을 챙겼습니다. 옥분은 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응? 정말 괜찮은 거야? 지은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응, 괜찮아. 엄마 걱정 마. 나 잘 지내고 있어, 진짜야. 그 웃음이 옥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웃는 얼굴인데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갔을 뿐 눈가에는 지친 기색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나가는 지은의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저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당차고 씩씩하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저렇게 쪼그라들었을까요? 옥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딸이 먹다 남긴 밥그릇을 바라봤습니다. 반쯤 남은 밥, 몇 점 안 건드린 수육, 국물도 반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에 밥을 버리고 뛰어가야 하는 딸. 32살 먹은 어른이 시어머니 전화 한 통에 저렇게 질려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옥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래, 나한테까지 숨기려고 하는구나. 엄마가 속상할까봐. 근데 지은아, 엄마 눈은 못 속여. 네 얼굴에 다 써 있어. 예전에 지은이가 시집갈 때 옥분은 사돈 미네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말은 번지르르한데 눈이 차가웠거든요. 하지만 딸이 좋다고 하니 참았습니다. 이제 보니 그때 느낌이 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옥분은 딸이 남긴 밥그릇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바라보다가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황실 갈비탕, 그 건물 주인이 누군지 알아봐줘. 그리고 주변 상가 매물도. 전화를 끊고 옥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은 무언가를 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 심증일 뿐 사돈이 딸 지은이를 못살게 구는 모습을 직접 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다만 딸이 엄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 왔을 때 바로 도움이 되기 위한 준비 정도였습니다. 가마솥에서 곰탕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30년간 한결같이 끓여온 국물. 정직하게, 묵묵하게 기다림을 견디며 우려낸 맛. 옥분도 그렇게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때가 올 때까지. 하지만 그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며칠 후 옥분은 새벽부터 호박죽을 쑤었습니다. 딸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단호박죽이었죠. 늙은 호박을 푹 삶아 체에 내리고 찹쌀을 넣어 되직하게 끓이면서 달걀까지 풀어 넣었습니다. 지난번에 친정에 왔을 때
밥을 허겁지겁 먹던 딸의 모습이 자꾸 아른거렸거든요. 제대로 못 먹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보온 도시락에 호박죽을 담아 가방에 넣고 옥부는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오후 3시쯤 황실 갈비탕에 도착했을 때 옥부는 정문이 아닌 뒷문으로 돌아갔어요. 딸한테 밥 한 끼 먹이고 조용히 가려고 했거든요. 굳이 사돈 얼굴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지난번 전화 통화 때 들렸던 그 앙칼진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뒷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옥분이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는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홀 쪽에서는 직원들이 웃으며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과자 봉지 뜯는 소리, 커피 내리는 소리. 휴게 시간인 모양이었죠. 그런데 주방 구석, 싱크대 옆 좁은 공간에 누군가 쭈그려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지은이었어요. 딸은 작은 밥그릇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식은 밥에 물을 말아 급하게 떠먹고 있었습니다. 반찬도 없이요. 주위를 살피면서 마치 들킬까봐 숨어서 먹는 것처럼요. 옥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2살 먹은 어른이 자기가 일하는 가게 주방에서 숨어서 밥을 먹어야 한단 말입니까? 직원들은 저기서 편하게 쉬고 있는데 왜 우리 딸만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겁니까? 옥분이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어요. 딸깍 소리와 함께 홀에서 주방으로 통하는 문이 열렸습니다. 사돈 미네가 들어왔어요. 진주 귀걸이에 깔끔한 정장 차림, 손에는 커피잔이 들려 있었죠. 직원들과 웃으며 얘기하다 온 모양인지 입가에 미소가 남아 있었는데 주방 구석에 앉은 지은을 발견하자 그 미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은이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섰어요. 밥그릇을 등 뒤로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님 뭐야 밥이야? 거기 앉아서 밥을 처먹고 있었어? 미네가 다가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어요. 지은이 뒷걸음질 쳤지만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어머님 점심을 못 먹어서 너무 어지러워서요. 잠깐만 먹고 바로 일하려고. 저녁 장사 준비 안 하고 왜 밥을 처먹어? 미네가 지은의 손에서 밥그릇을 낚아챘어요. 지은이 어머님 하고 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미네가 그 밥그릇을 싱크대에 획 쏟아버렸어요. 싸 물에 부른 밥알들이 배수구로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이 먹다 만밥이 쓰레기처럼 버려졌어요.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기가 시장 바닥이야? 손님들 코앞인데 주방에서 청승맞게 밥 냄새를 풍겨. 어머님, 못 먹었으면 굶어.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밥을 축내. 손님들한테 내놓을 육수 맛도 못 잡으면서. 미네의 목소리가 주방 안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직원들이랑 웃으며 얘기하던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니, 육수는 제가 새벽에 다 잡아놨어요. 오늘 점심 장사도 제가 혼자 한 게 뭐가 있어? 네가 여기서 숟가락 하나 까딱한다고 장사가 되는 줄 알아? 착각하지 마. 이 가게가 돌아가는 건 내 인맥이랑 내 얼굴 덕분이야.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지은이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참는 것 같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다시 내려가는 게 보였어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죠. 그리고 너네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니? 일 안 하고 밥만 찾는 거 딱 시장 바닥 근성이야. 그 엄마한테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 홀에 있던 직원 하나가 슬쩍 주방 쪽을 쳐다봤어요. 미네가 눈을 흘기자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어요.
이 집 며느리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나섰다가는 자기들도 똑같이 당할 테니까요. 아, 대답을 해. 내가 물어보잖아. 이런 애랑 살고 있을 내 아들 생각하니 속에 천불이 나네. 지은이 고개를 더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하면 다야? 오늘 저녁 손님 30명 예약 들어왔어. 육수 새로 잡고 반찬 전부 다시 만들어. 내일 아침까지 김치도 새로 담가놔.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미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밥 먹을 생각 마. 일 다 끝나고 집에 가서 먹어. 여긴 일하러 온 거지 밥 먹으러 온 게 아니야. 그 순간 옥분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시장바닥 근성이라고요? 우리 딸이 언제 밥만 찾았습니까? 새벽부터 나와서 뼈 고우고 손님 밥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일해온 애가 밥 한 끼 먹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저건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종으로 부리는 거였어요. 뺨을 맞는 것보다 더 아픈 게 있습니다. 인격을 짓밟히는 거죠.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지은이가 당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30년 장사하면서 별의별 사람을 다 봤어요. 진상 손님도 있었고 행패 부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참았어요. 손님이니까요. 장사꾼은 그래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저건 손님이 아니에요. 내 딸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어요. 옥분이 호박죽 도시락을 가방에 도로 넣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줘도 돼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뒷문을 활짝 열었어요. 미네가 고개를 돌렸어요. 지은도 놀라서 뒤를 봤습니다. 옥분이 서 있었습니다. 뚜벅뚜벅 주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시선이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배수구로 흘러내리는 밥알들. 딸이 먹다 만밥이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었죠. 옥분의 눈이 미네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아니. 사돈? 미네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방금 전까지 고함을 지르던 사람 맞나 싶게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여긴 웬일이세요? 아, 지은이 보러 오셨구나. 마침 잘 됐네요. 차 한 잔. 됐습니다. 옥분이 말을 잘랐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섭게 느껴졌죠. 저거 뭡니까? 옥분이 싱크대를 턱 가리켰어요. 네. 아, 저건. 지은이가 실수로 흘린 거예요. 제가 치우라고 했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옥분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다 봤어요. 문 밖에서 밥그릇 뺏어서 쏟아버리는 거, 천한 근성이라고 소리 지르는 거, 다음부터 밥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전부 다 봤습니다. 미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사돈이 오해하신 거예요. 제가 좀 엄하게 말한 건 맞지만 다 지은이 잘 되라고. 잘 되라고요? 옥분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걔도 밥 먹을 땐 안 건드려요. 하물며 사람을, 그것도 며느리를 밥 먹는다고 밥그릇을 빼서 굶기고 모욕하고 일만 시키고 그게 잘 되라고 하는 짓입니까? 미네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아니, 말이 좀 심하시네. 직원이 근무 시간에 게으름 피우니까 사장으로서 정신 차리라고 몇 마디 한 거지. 뭘 그렇게까지. 직원이요? 옥분이 피식 웃었습니다. 웃는 얼굴인데 눈은 전혀 웃지 않았어요. 직원한테도 저렇게 해요? 밥그릇 뺏고 천하다고 소리 지르고
저기 홀에서 쉬고 있는 직원들한테도 그래요? 미네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니잖아요. 며느리니까 그러는 거잖아. 내 아들 며느리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뭐라고요? 미네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옥분이 지은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딸은 아직도 그 자리에 서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엄마와 시어머니 사이에 끼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보였습니다. 옥분이 지은의 앞치마 끈을 풀었어요. 그리고 그 앞치마를 벗겨서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엄마. 지은이 놀랐지만 옥분은 개의치 않았어요. 정신은 당신이 차리세요.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종 부리듯 하는 거 더는 못 봐주겠어요. 가자, 지은아. 옥분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잠깐. 어머님. 지은이 울먹이며 시어머니 쪽을 봤어요. 아직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눈치 보며 살아온 습관이 쉽게 안 고쳐지는 거였죠. 가면 안 될 것 같고 가지 않으면 엄마한테 죄송하고.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옥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기 딸을 저렇게 만든 게 저 여자였습니다. 그래. 미네가 악을 썼어요. 데려가. 지금 나가면 다신 이 문 못 들어와. 바로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사돈. 미네가 옥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국물이나 끓이는 주제에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옥분이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이혼 서류요? 오냐, 고맙다. 서류는 퀵으로 보내쇼. 미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시장 바닥이 어때서요? 시장 바닥에서 30년 국물 끓인 사람이 공장 육수 팩 뜯어서 파는 사람한테 무시당할 이유는 없어요. 그 레시피도 다 내 딸이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미네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옥분이 지은의 손을 꽉 잡았어요. 가자. 지은이 끌려가다시피 따라 나왔습니다. 주방 문을 지나 뒷문으로 그리고 바깥으로. 햇빛이 눈부셨어요. 뒤에서 미네가 뭐라고 소리 지르는 게 들렸지만 옥분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벗어나 골목길에 접어들었을 때 지은이 걸음을 멈췄어요. 옥분이 돌아봤습니다.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주르륵 흘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너가 뭘 잘못했다고. 옥분이 딸을 안았습니다. 지은이 엄마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어요. 옥분은 그냥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딸이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옥분이 말했습니다. 지은아, 응, 이제부터 엄마가 다 해줄게. 너는 걱정하지 마.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은 얼굴로. 옥분이 딸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엔 부드럽게. 가자. 일단 밥부터 먹자. 두 사람이 골목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 남겨진 황실 갈비탕 건물이 햇빛에 번쩍였지만 두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일 뒤, 옥분과 지은이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황실 갈비탕 맞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지은의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다리를 약간 절뚝거렸어요. 그날 황실 갈비탕에서 나오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삐끗했거든요. 엄마, 근데 여기 왜 온 거야? 황실 갈비탕 바로 앞이잖아. 지은이 불안한 눈으로 맞은편 건물을 쳐다봤어요. 금박 간판이 햇빛에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 미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죠. 보여줄 게 있어서. 옥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멈춰선 곳은 황실 갈비탕 바로 맞은편 건물 앞이었어요. 1층 전체가 비어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임대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죠.
엄마. 지은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나 이혼녀 되면 엄마한테 짐 되잖아. 시장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옥분이네 딸 시집가서 쫓겨났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옥분이 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짐이라니. 넌 내 보물이야. 세상에 내 딸보다 소중한 게 어딨어. 하지만은 무슨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너가 행복한 거지. 남들 입이 아니야. 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옥분이 황실 갈비탕 건물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지은아, 저거 봐라. 저 화려한 가게. 응? 저거 사실 다 너 실력으로 세운 거잖아. 지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 어머님이 투자하고 인테리어하고 마케팅하고 나는 그냥 주방에서 육수만 끓인 거야. 그 육수가 다야. 옥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음식점은 결국 맛이야. 인테리어가 아무리 화려해도 맛이 없으면 손님이 안 와. 저 가게가 장사가 되는 이유가 뭔데? 너가 끓인 육수 때문이잖아. 지은이 대답을 못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황실 갈비탕이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지은이 주방을 맡은 뒤부터였습니다. 손님들이 국물 맛이 기가 막히다고 다른 데랑 다르다고 입소문을 냈죠. 옥분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이게 뭐야? 지은이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 이 건물 1층, 엄마가 통으로 다 계약했어. 뭐? 지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옥분을 쳐다봤습니다. 여기서 네 이름 걸고 장사해. 네 가게, 네 이름으로. 엄마, 이게 얼마야? 월세만 해도.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넌 걱정하지 마. 옥분이 딸의 어깨를 잡았어요. 지은아, 들어.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알아서 무너지는 법이야. 저 집 육수 맛, 너가 없으면 못 내잖아. 근데 너가 바로 맞은편에서 진짜 맛을 내면 어떻게 되겠어? 지은이 황실 갈비탕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에 있는 빈 가게를 봤어요. 엄마가 돈이랑 힘은 다 대줄게. 넌 당당하게 육수만 끓여. 너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 엄마.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할 게 뭐 있어. 네가 끓인 국물 맛 엄마가 제일 잘 알아. 30년 국물 끓인 내 눈은 못 속여. 옥분이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번엔 눈치 볼 사람 없어. 너가 쓰고 싶은 재료 쓰고 너가 하고 싶은 맛 내면 돼. 알았지?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옥분의 30년 곰탕 인생은 단순히 국물만 끓인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마다 뼈를 고우며 모은 돈, 시장 사람들과 쌓은 신뢰, 그리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버텨온 내공. 그 모든 게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 같았어요. 시장의 현금왕. 아무도 몰랐지만 옥분은 그랬습니다. 이제 그 돈이 딸을 위해 움직일 시간이었어요. 엄마. 응? 고마워. 옥분이 피식 웃었습니다. 고마운 건 나중에 맛있는 국물 한 그릇 끓여주면 돼. 가자. 내부도 구경시켜줄게. 두 사람이 빈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공간이었지만 지은의 눈에는 이미 주방이 보이고 테이블이 보이고 손님들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황실 갈비탕 건물의 금박 간판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지은이 그걸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2주 후 지은이네 맑은 곰탕 주방에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새 가게였어요.
황실 갈비탕 바로 맞은편 1층 전체를 터서 만든 공간이었죠. 전면 통유리로 햇빛이 들어오고 주방은 오픈 형태라 손님들이 요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지은이 새하얀 조리복을 입고 가마솥 앞에 서 있었어요. 엄마, 이거 봐. 지은이 국자로 국물을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뽀얀 국물이 윤기를 내며 찰랑거렸어요. 재료가 좋으니까 국물이 완전 달라. 이렇게 맑게 나오는 거 처음이야. 옥분이 다가와서 국물을 한 숟갈 떠 맛봤습니다. 어때?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야. 이게 진짜 백이지. 지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치? 황실 갈비탕에서는 어머님이 맨날 재료비 줄이라고 해서 냉동 갈비 쓰고 육수도 반은 공장 거 섞었거든. 그래서 아무리 해도 이 맛이 안 났어. 그랬구나. 근데 여기서는 내가 쓰고 싶은 재료 다 쓸 수 있잖아. 엄마가 마장동에서 직접 골라온 한우 사골. 이거 진짜 다르더라. 핏물 빼는 것도 제대로 하니까 잡내가 하나도 없고. 지은이 신이 나서 말했어요. 황실 갈비탕에 있을 때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눈이 반짝거리고 목소리에 힘이 있었죠. 옥분이 피식 웃었습니다. 좋은 재료 쓰면 당연히 맛이 좋지.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손맛이 없으면 그냥 고깃국이야. 알아.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거잖아. 지은이 가마솥을 저으며 대답했어요. 엄마한테 배운 거 다 써먹을 거야. 사골 고르는 법, 핏물 빼는 타이밍, 불 조절하는 감각. 그거 다 내 몸에 있거든. 그래, 그게 네 무기야. 옥분이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최신식 설비, 넓은 조리대, 정리정돈된 식자재. 황실 갈비탕 주방과는 비교가 안 됐어요. 근데 가게 이름 괜찮아? 지은이네 맑은 곰탕이라고 했잖아. 응, 마음에 들어. 지은이 웃었습니다. 곰탕이잖아. 갈비탕 아니고. 저쪽이랑 다르다는 거 확실히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잘 생각했다.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인테리어 업체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간판 달았는데 확인해 주세요. 지은이 밖으로 나갔어요. 옥분도 따라 나갔습니다. 가게 앞에 새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지은이네 맑은 곰탕이라는 글씨가 단정하게 적혀 있었죠.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금박도 없고 번쩍이는 조명도 없었어요. 그냥 깔끔하고 정직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때요? 직원이 물었어요. 지은이 한참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좋아요. 진짜 좋아요. 내 이름이 걸린 가게. 황실 갈비탕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지은은 그냥 며느리였어요. 이름 없는 주방 일꾼이었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은 미네한테 돌아갔고 실수하면 욕은 혼자 다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랐어요. 지은이네 맑은 곰탕. 이건 내 가게야. 내가 주인이고 내가 책임지는 곳이야. 지은이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열심히 할게. 엄마가 믿어준 만큼 꼭 잘할게. 알았어. 울지 말고 들어가서 육수나 봐. 끓어 넘치겠다. 옥분이 투덜거렸지만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마솥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엄마, 한 번 더 맛봐봐. 간 맞는지. 지은이 국자로 국물을 떠서 건넸습니다. 옥분이 후후 불어서 맛봤어요. 됐다. 이 맛이면 손님들 줄 설 거야. 진짜? 내가 30년 국물 끓였는데 이 정도도 못 알아보겠어? 됐어. 이대로 가.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황실 갈비탕 건물이 보였어요. 금박 간판이 햇빛에 번쩍이고 있었죠. 지은이 그걸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답답해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기다려. 곧 보여줄게. 진짜 맛이 뭔지. 지은이 다시 가마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지은이네 맑은 곰탕 오픈 첫날. 새벽 5시부터 지은이는 주방에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을 위해 며칠 전부터 준비한 사골 육수가 가마솥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긴장돼? 옥분이 물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조금. 손님이 별로 안 오면 어쩌지? 안 오면 우리끼리 먹으면 되지 뭐. 옥분이 웃었습니다. 근데 안 올 리가 없어. 네 국물 맛 알면 줄 설 거야. 아침 10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은이네 맑은 곰탕 앞에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어요. 황실 갈비탕 원조 며느리가 직접 끓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현수막을 읽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거 봐. 원조 며느리래. 황실 갈비탕? 맞은편에 있는 그 집? 뭐야, 며느리가 따로 차린 거야? 점심시간이 되자 호기심에 들어오는 손님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면 통유리 너머로 주방이 훤히 보였습니다. 지은이 새하얀 조리복을 입고 가마솥 앞에 서 있었어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뚝배기에 담고 고기를 올리고 팔을 얹는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와, 저거 봐. 진짜 직접 끓이네. 국물 색깔 좀 봐. 완전 뽀해. 첫 손님이 곰탕을 받아들었습니다.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이거 뭐야? 왜? 맛없어? 아니, 진짜 맛있어. 황실 갈비탕보다 훨씬 낫다. 국물이 완전 다르네. 옆 테이블 손님이 귀를 쫑긋 세웠어요. 진짜요? 저도 황실 갈비탕 자주 가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확실히 달라요. 깔끔하고 깊은 맛이 있어요. 그 손님도 한 숟갈 떠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진짜네. 황실은 뭔가 텁텁했는데 여긴 국물이 맑고 시원해. 그 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하나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SNS에 올리는 것 같았죠. 강남 새로 생긴 곰탕집. 황실 갈비탕 며느리가 차렸대요. 맛 대박. 1시간도 안 돼서 가게 앞에 줄이 섰어요. SNS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집이야? 황실 며느리가 차린데? 응, 맛있다고 난리래. 황실보다 낫대. 진짜? 황실 갈비탕 요즘에 비싸기만 하고 별로던데. 줄 선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같은 시각 도로 건너편 황실 갈비탕은 한산했습니다. 점심시간인데 테이블 절반이 비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예약 손님들로 북적였을 시간이었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주방에서는 주방장이 육수를 끓이고 있었어요. 지은이 있을 때처럼 새벽부터 사골을 고운 게 아니라 공장에서 사온 육수팩에 고기만 넣어 끓인 거였죠. 시간도 없고 귀찮기도 했으니까요. 손님, 갈비탕 나왔습니다. 직원이 테이블에 뚝배기를 내려놓았어요. 손님이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맛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야, 이거 맛이 왜 이래? 네, 무슨 문제라도. 국물이 텁텁하잖아. 예전이랑 완전 다른데? 주방장 바뀌었어? 아, 그게. 주방장은 그대로인데요. 그럼 뭐가 바뀐 거야? 확실히 맛이 달라졌어. 다른 테이블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기 맛 변했어. 확실히 예전이랑 달라. 그러게,
뭔가 밍밍한 것 같기도 하고 깊은 맛이 없어. 가격은 그대로인데 맛이 확 떨어졌네. 뭐야 이거. 한쪽 테이블에서 젊은 여자 둘이 휴대폰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아, 맞다. 나 인터넷에서 봤는데 여기 며느리가 맞은편에 따로 차렸대. 뭐? 진짜? 응, 황실 갈비탕 원조 며느리래. 그 며느리가 원래 육수 담당이었나 봐. 그래서 여기 맛 떨어진 거 아냐? 헐, 대박. 그럼 진짜 맛은 저쪽에 있는 거네? 손님 몇 명이 창밖을 내다봤어요. 맞은편 지은이네 맑은 곰탕 앞에 줄이 선 게 보였습니다. 저기 줄 선 거 봐. 대박이네. 야, 우리도 저기 가볼까? 여기 맛없는데. 그러자. 어차피 여기 반도 안 먹었잖아. 손님 2명이 일어났어요. 계산대로 가더니 음식값만 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 지은네 가게줄 맨 뒤에 섰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한 팀이 나가니까 다른 팀도 따라 나갔어요. 저기 줄 서 있는 거 보니까 맛있나 보다. 우리도 가보자 하면서요. 점심시간이 끝날 때쯤 황실 갈비탕 손님의 절반 가까이가 맞은편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네였어요. 카운터에 앉아서 맞은편 가게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지은네 가게 앞에 선줄이 점점 길어지는 게 보였어요. 반면 황실 갈비탕은 손님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었죠. 저것들이. 미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감히 내 코앞에서.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사장님, 오늘 매출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손님들이 맞은편으로 많이 가서. 나도 알아. 미네가 소리쳤습니다. 직원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내가 모를 것 같아? 눈앞에 바로 보이는데. 미네가 벌떡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야, 주방장. 국물 맛이 왜 이래? 손님들이 맛 떨어졌다고 난리야. 주방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사장님, 저도 똑같이 하는 건데. 지은 씨가 하던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뭘 몰라. 대충 하니까 그렇지. 대충 안 해요. 근데 지은 씨는 새벽부터 나와서 뭔가 했는데 저는 그게 뭔지. 미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은이 새벽마다 혼자 나와서 뭘 했는지 미네는 사실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육수가 알아서 되는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주방에서 뭘 하든 그게 네 일이잖아라고만 생각했죠. 그제야 미네는 깨달았어요. 이 가게의 맛은 전부 지은이 만든 거였다는 걸. 미네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지은이 통유리 너머로 보였어요. 하얀 조리복을 입고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옥분이 서 있었죠. 저 시장바닥 노인네가. 미네의 손이 테이블을 꽉 쥐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상황은 더 심해졌어요. 지은네 가게는 저녁 장사까지 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들이 퍼지면서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도 생겼죠. 여기가 그 집이에요? 인스타에서 보고 왔어요. 네, 맞아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은이 밝은 표정으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황실 갈비탕에 있을 때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거기서는 주방에만 있었으니까요. 손님 얼굴 볼 일이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끓이시는 거예요? 네, 제가 끓여요. 와, 진짜요? 황실 갈비탕에서 일하셨다면서요? 네, 거기서 배웠죠. 지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황실 갈비탕에서 일은 했으니까요. 다만 배운 건 엄마한테 배운 거지만요. 반면 황실 갈비탕은 저녁 예약 손님 절반이 취소 전화를 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다른데 예약했어요. 취소할게요.
아,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직원이 전화를 끊을 때마다 미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왜 다들 취소하는 거야? 인터넷에 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황실 갈비탕 맛 떨어졌다. 맞은편 새 가게가 더 맛있다. 손님들이 그거 보고 취소하는 것 같아요. 미네가 휴대폰을 꺼내 검색해 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인터넷에 황실 갈비탕을 깎아내리는 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황실 갈비탕 맛 변했음. 가지 마세요. 맞은편 지은이네 곰탕이 진짜임. 황실은 가짜였음. 황실 갈비탕 사장이 며느리 쫓아냈대요. 근데 그 며느리가 맛의 비결이었음. 자업자득인 거지. 미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밤 9시 지은네 가게가 불을 끄고 마감했어요. 옥분과 지은이 나란히 가게 앞에 서서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대박이야. 첫날인데 이 정도면. 그래, 잘했어. 내일은 더 바쁠 거야. 준비 단단히 해. 두 사람이 웃으며 걸어갔어요. 그 모습을 황실 갈비탕 창문 너머로 미네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텅 빈 홀에 혼자 앉아서요. 두고 봐. 이대로 안 끝나. 미네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자신감보다 초조함이 더 많이 묻어 있었어요. 오픈 첫날 점수는 확실했습니다. 진짜의 완승이었죠. 새벽 4시 축산물 시장에서 경매가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옥분이 시장 한쪽 사무실에 들어섰어요. 안에는 굵직한 도매상 사장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올라오는 한우 갈비를 취급하는 큰손들이었죠. 어이, 옥분이 아니야? 오랜만이네. 무슨 일로 여길 다 왔어? 옥분은 시장에서 30년 장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과는 얼굴뿐 아니라 신용까지 쌓아온 사이였죠. 옥분이 어음 대신 현금으로 거래하는 걸로 유명했거든요. 외상이란 게 없었습니다. 오늘 부탁할 게 있어서 왔어요. 옥분이 테이블 위에 두툼한 봉투 여러 개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성금이에요. 앞으로 석 달치. 사장들이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빽빽하게 묶인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들어가는 특어급 갈비, 내가 전량 매입할게요. 전량? 그게 얼마짜린데? 알아요. 그래서 성금으로 가져왔잖아요. 옥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뭔데? 황실 갈비탕 있죠? 요즘 제일 잘 나간다고 떠드는 그 집. 거기엔 고기 부스러기 하나도 주지 마세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옥분이 그 집이랑 무슨 원수라도 져? 원수까지야. 그냥 좀 아는 사이예요. 옥분이 피식 웃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요. 거기 사장이 제 딸을 몇 년 동안 개 취급했어요. 밥 먹는 것도 못하게 하고 천하다고 욕하고 더 이상 참기 힘들어서 딸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 와서 레시피 훔쳤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사장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아, 그 집이구나. 한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 집이랑 별로 안 좋았어. 맨날 값 깎으려고 하질 않나. 외상 달라고 하질 않나. 아직도 미수금 쌓인 게 있다고. 맞아. 고급 식당이라면서 돈 계산은 구멍가게보다 못해. 회장님 뜻이 그러시다면야. 사장들이 봉투를 챙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황실 갈비탕?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옥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마워요. 신세진 거 잊지 않을게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황실 갈비탕 주방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 오늘도 물량이 없다고? 미네가 전화기에 대고 악을 썼어요. 아니, 지난주에도 그랬잖아. 특어급 갈비 왜 안 들어오는 거냐고.
전화기 너머로 귀찮다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물량이 다른 데로 다 빠졌어요. 다른 데가 어딘데? 내가 3년 동안 거래했잖아. 그게 더 큰 손이 나타나서요. 저희도 장사해야죠.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네가 다른 거래처에 전화를 걸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대답은 전부 같았습니다. 물량이 없어요. 다른 데서 알아보세요. 특허급은 지금 품기예요. 미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설마 우연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그게 누구 짓인지는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네는 수입 냉동 갈비를 주문했습니다. 국산 특허급에 비하면 질기고 맛도 떨어지는 재료였죠. 가격은 절반인 만큼 고기 맛도 질도 절반이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장사를 해? 주방장이 냉동 갈비를 해동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사장님, 이거로 끓이면 손님들이 바로 알아요. 국산이랑 맛이 완전 달라요. 그럼 어쩌라고? 재료가 없는데. 미네가 소리쳤습니다. 그날 저녁 황실 갈비탕에서 또 소동이 벌어졌어요. 아저씨, 이거 갈비가 왜 이래요? 질겨서 못 먹겠는데. 국물도 예전이랑 달라요. 뭔가 싸구려 맛이 나요. 손님들이 하나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는 또 악평이 올라왔죠. 황실 갈비탕 또 맛 떨어짐. 갈비 씹는데 고무 씹는 줄. 가격은 그대로인데 재료 퀄리티 떨어진 거 티남. 다시 안 감. 미네가 휴대폰으로 악평들을 읽다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러는 거야? 그때 창밖으로 맞은편 지은이네 맑은 곰탕이 보였어요. 저녁 시간인데도 줄이 서 있었습니다. 미네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설마 저것들이? 하지만 증거는 없었어요. 그저 의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네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두고 봐. 이대로 안 당해. 며칠 뒤 점심 피크타임. 지은이네 맑은 곰탕은 오늘도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테이블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곰탕이 올라가 있었고 지은이는 주방에서 연신 국물을 퍼 담고 있었어요. 사장님, 여기 곰탕 하나 더요. 네, 잠시만요. 지은이가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요즘 지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어요. 황실 갈비탕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옥부는 카운터에서 계산을 보고 있었어요. 오늘 점심 매출도 좋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번 달 목표는 거뜬히 넘길 것 같았죠.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미네였어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로 들어서더니 가게 한복판에 떡하니 섰습니다. 아! 갑자기 터진 고함에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이 도둑들아! 미네가 주방 쪽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내 레시피 훔쳐서 장사하니 좋아? 양심도 없어? 가게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밥 먹던 손님들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쳐다봤습니다. 지은이 주방에서 굳어버렸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웃기지 마. 나한테 배운 기술로 맞은편에서 장사하면서 어머님이야? 미네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지은이 뒷걸음질 쳤어요. 아니, 저는 시끄러워. 은혜를 원수로 갚네. 미네가 소리쳤습니다. 너가 황실 갈비탕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는 줄 알아? 그 육수 레시피 내 거야. 내가 만든 거라고. 넌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잖아. 지은이 입술을 떨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수년간 눈치 보며 살아온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었죠. 미네 앞에만 서면 몸이 굳어버렸어요.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맞은편 황실 갈비탕 사장 아니야? 뭐야, 왜 여기 와서 저래? 그때 옥분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뚜벅뚜벅. 미네 앞에 섰어요.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남의 영업장에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뭐? 도둑이라뇨? 며느리 부려먹다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실력 딸리니까 배 아프십니까? 미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실력이 딸려? 네 딸이 내 기술을 훔쳐간 거야. 기술이요? 옥분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기술, 우리 딸이 밤새 연구해서 만든 겁니다. 내가 직접 가르친 것도 있고요. 뭔 소리야? 네 딸은 내 가게에서 일한 거야. 이랬죠.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그렇게 부려먹고도 모자라서 밥그릇까지 뺏어서 버렸잖아요. 미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당신은 갈비 핏물 빼는 법이나 제대로 아세요? 사골 고울 때 불 조절하는 거 알아요? 국물 맑게 내리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옥분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당신 가게 육수 공장에서 사온 팩에 고기만 넣어 끓인 거잖아요. 그게 무슨 기술입니까? 우리 딸이 없으니까 맛이 떨어진 거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미네가 이를 악물었어요. 너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옥분이 손님들을 둘러봤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증인입니다. 황실 갈비탕 맛하고 여기 맛하고 뭐가 다른지, 누구 맛이 진짜인지. 손님 하나가 중얼거렸어요. 어우, 추하다. 자기가 며느리 쫓아내놓고 저러네. 그러게. 황실 갈비탕 맛없어서 안 가는데 여기 와서 난리야. 저 사장 아니야? 인터넷에서 봤는데 며느리 구박했다던 거기 직원들이 인터넷이 글 올렸더라고. 맞아, 나도 봤어. 밥그릇 뺏어서 버렸다던데. 헐, 진짜? 저런 사람이 가게를 해?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미네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뭐야? 너희들이 뭘 알아? 미네가 손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시선은 더 차가워졌죠. 저 아줌마 왜 저래? 손님한테까지 소리 지르네. 인성 봐라, 인성. 아, 저런 사람 가게 절대 안 가야지. 젊은 여자 손님 하나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야, 이거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완전 진상이잖아. 찍어. 인터넷에 올려. 야, 찍지 마. 미네가 악을 썼지만 이미 늦었어요. 여러 명이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더 창피당하기 전에 나가세요. 여기서 더 소란 피우면 경찰 부릅니다. 미네가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주변의 싸늘한 시선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두고 봐. 이대로 안 끝나. 미네가 돌아서서 가게를 나갔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가게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 손님 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저런 사람 상대 안 해도 돼요. 맞아요. 우리는 여기 맛있어서 오는 거예요. 저 사람 가게는 이제 절대 안 가요. 인성이 저러면 음식도 못 믿겠어요. 손님들이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황실 갈비탕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도 지은 편을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미네가 뭐라고 해도 그냥 당하는 게 일상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손님들이 지은 편을 들어줬습니다. 옥분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됐어. 신경 쓰지 마. 가서 국물이나 봐. 손님들 기다리잖아. 응. 엄마 고마워. 지은이 눈물을 훔치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옥분이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식사 중에 불편하셨죠? 죄송합니다.
오늘 디저트는 서비스로 드릴게요. 아이고, 괜찮아요. 사장님이 뭘 잘못했다고. 맞아요. 저쪽이 잘못한 거지. 가게 분위기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저녁 가게 마감 후 옥분이 가게 뒤편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나예요. 전화기 너머로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회장님. 연락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황실 갈비탕 건물주가 매물로 내놨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건물주분이 해외 이민 준비 중이라 급매로 내놓으셨어요. 세입자한테는 아직 통보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옥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맞은편 황실 갈비탕 건물에 불빛이 보였어요. 미네는 지금쯤 또 화를 내고 있겠죠. 시세보다 더 얹어준다고 해요. 얼마든지. 네, 시세가 꽤 높은 건물인데요. 더 주신다고요? 빨리 매입해야 해요. 다른 데서 채갈 수 있잖아요. 옥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 여자가 발악할수록 좋아요. 스스로 무덤 파는 꼴이니까. 오늘 우리 가게 와서 행패 부린 거 손님들이 다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을 거예요. 저 사람 이미지는 끝났어요. 그렇군요. 김 변호사, 빨리 매입하세요. 명의는 내 이름으로. 등기 이전까지 철저하게 비밀로 하고요. 저 여자가 눈치채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내일 당장 진행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진행되는 대로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옥분이 중얼거렸어요. 당신 오늘 내 딸 가게에서 행패 부린 거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거야. 옥분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건물을 사면 세입자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절차가 있지만 결국은 나가야 합니다. 황실 갈비탕이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게 옥분의 계획이었습니다. 딸한테 밥그릇 뺏어서 버린 거 이제 당신 차례야. 옥분이 불 꺼진 황실 갈비탕 건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마감 후 지은이가 주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설거지는 끝났는데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미네가 가게로 쳐들어와서 소리 지르던 모습, 손가락질하던 모습, 손님들 앞에서 도둑이라고 외치던 모습. 손이 떨렸어요. 지은아. 옥분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딸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걸 보고 다가갔어요. 왜 여기 앉아 있어? 다 끝났으면 나가자. 엄마.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저 사람이 매일 와서 저러면 어떡해? 뭐? 오늘 같은 일이 또 생기면 나 때문에 엄마까지 욕먹는 거 싫어. 손님들 앞에서 창피당하는 거 싫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아직도 저 사람이 무서워. 황실 갈비탕에서 몇 년을 당했는데 그게 아직도 안 지워져. 저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몸이 굳어. 지은이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오늘도 그랬어. 저 사람이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 뭔가 말해야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 엄마가 나서줬으니까 망정이지. 나 혼자였으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 혼자였으면 또 당했을 거야. 예전처럼. 옥분이 아무 말 없이 딸 옆에 앉았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이야. 겁쟁이처럼. 겁쟁이가 아니야. 옥분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긴장으로 손끝까지 식어 있었죠. 몇 년을 당했는데 안 무섭겠어? 그게 정상이야. 너가 잘못한 거 아니야. 잘못한 건 저 여자지. 하지만은 없어.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오늘도 손님들 줄 세웠잖아. 국물 맛 최고라고 다들 칭찬했잖아. 그게 다 네 실력이야.
옥분이 딸의 어깨를 감쌌어요. 지은아, 걱정 마라. 저 여자가 행패 부리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이라니? 무슨 말이야? 내일이면 알게 돼. 옥분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평소에 따뜻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빛이었죠. 네가 흘린 눈물, 저 여자는 피눈물로 갚게 될 거야. 엄마, 무슨 일 있어? 뭐 하려는 거야? 아직은 말 못해. 내일 아침에 알게 될 거야. 옥분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믿어. 오늘은 푹 자. 내일부터는 저 여자 얼굴 볼 일 없을 테니까. 지은이 엄마를 바라봤어요. 뭔가 물어보고 싶었지만 옥분의 표정이 너무 확신에 차 있어서 더 캐묻지 못했습니다. 응, 알았어, 엄마. 지은이 일어섰어요. 옥분이 딸을 먼저 보내고 혼자 가게에 남았습니다. 불을 끄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발신자는 김 변호사. 회장님, 건물 매입 등기 이전 완료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내용 증명 발송합니다. 세입자 황실 갈비탕에게는 계약 만료 후 재계약 불가 통보와 함께 불법 증축 시정 명령이 함께 전달됩니다. 옥분이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황실 갈비탕 건물이 보였어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미네가 고민하고 있는 모양이었죠. 아마 오늘 있었던 일 때문에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손님들 앞에서 망신당한 것, 영상이 인터넷에 퍼진 것.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당신, 옥분이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우리 딸한테 한 짓, 이제 돌려받을 시간이야. 밥그릇 뺏은 거, 천하다고 모욕한 거, 굶기고 부려먹은 거. 전부 다. 옥분이 가게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황실 갈비탕의 불빛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도 곧 꺼질 거였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음 날 아침, 옥분이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등기권리증이 놓여 있었어요. 황실 갈비탕이 입주해 있는 건물의 소유권이 적힌 문서였죠. 맞은편에는 김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등기 이전 완료됐습니다. 이제 이 건물은 회장님 명의예요. 옥분이 등기권리증을 집어들었어요. 손에 쥔 종이 한 장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새벽마다 뼈를 고우며 모은 돈. 그 돈이 이 종이 한 장이 됐어요. 딸을 괴롭힌 사람의 발밑에 깔린 땅을 사는 데 쓰였죠. 황실 갈비탕 측에는 통보했습니까? 오늘 아침에 내용 증명 발송했습니다. 건물 소유주 변경 통보와 함께 불법 증축 시정 명령서도 같이요.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법 증축이요? 네, 황실 갈비탕 뒤쪽에 테라스가 있잖아요. 그게 허가 없이 증축한 거예요. 구청에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철거 명령 떨어졌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이행 안 하면 강제 이행금이 부과되고 그것도 무시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법적으로 완벽해요. 옥분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 테라스가 그 집 매출 절반이에요. 거기서 고기 구워 팔았거든요. 손님들이 테라스 자리 좋아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타격이 클 겁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혹시 협의로 풀 생각은 없으신 겁니까? 철거까지 가면 상대방이 상당히 없습니다. 옥분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어요. 봐줄 거 없어요. 법대로 원칙대로 아주 깐깐하게 집행하세요. 네. 내 건물의 불법은 용납 못합니다. 그게 누구든 상관없어요. 불법 증축했으면 철거해야죠. 옥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사무적인 어조였어요. 변호사가 옥분을 바라봤어요.
평소에 보던 시장 곰탕집 사장님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건 수십억 건물을 현금으로 매입한 투자자, 법을 무기로 삼은 냉철한 사업가였죠. 회장님,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그쪽 사장님이랑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옥분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우리 딸 지은이 아시죠? 저 가게 며느리였어요. 몇 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었어요. 밥그릇 뺏겨서 쏟아지는 것도 봤고요. 변호사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봤어요. 종 취급했죠. 그래서요, 변호사님. 옥분이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전 지금 무모하게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철거 일정은 내일 모레로 잡혀 있습니다. 그쪽에서 자진 철거 안 하면 강제 집행됩니다. 고마워요.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나간 뒤 옥분이 혼자 남았습니다. 등기권리증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 한 장이 미래의 세상을 무너뜨릴 거였죠. 옥분은 감정적으로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미래처럼 가게에 쳐들어가서 행패 부리지도 않았어요. 그저 법이라는 가장 무서운 칼을 휘두를 뿐이었습니다. 당신, 옥분이 중얼거렸어요. 당신이 우리 딸한테 밥그릇 뺏은 거 이제 돌려줄게요. 가게째로.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좋은 날씨였어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침 황실 갈비탕 앞이 소란스러웠습니다. 굴삭기 한 대가 건물 앞에 멈춰 서 있었어요. 그 옆에는 용역 인부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양복 입은 집행관이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뭐야, 당신들. 미네가 가게에서 뛰쳐나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왜 남의 가게 앞에서 이러는 거야? 다 고소할 거야. 집행관이 서류를 들어 보였어요. 건물주 요청으로 불법 건축물 철거 집행 나왔습니다. 통보 못 받으셨습니까? 뭐? 불법 건축물? 뒤쪽 테라스요. 허가 없이 증축한 거라서 철거 명령 떨어졌습니다. 미네가 버럭 소리쳤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테라스는 원래부터 있던 거야. 건물주도 알고 있었다고.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새 건물주분이 철거 요청하셨어요. 미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언제? 나한테 얘기도 없이? 내용 증명 발송했는데요. 못 받으셨어요? 미네가 말문이 막혔어요. 며칠 전에 온 내용 증명,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거든요. 건물주가 바뀌었다느니 뭐니 하는 소리가 적혀 있어서 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건물주가 누군데? 누가 내 허락도 없이 이래? 미네가 악을 썼어요. 그때였습니다. 맞은편 횡단보도에서 두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옥분과 지은이었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마치 산책하듯이 걸어왔죠. 미네가 그 모습을 보고 멈칫했어요. 뭐야, 너희들은 왜 여기서? 옥분이 미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접니다. 뭐? 이 건물 주인이요. 저예요. 미네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돈이? 네. 옥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등기권리증 사본이었습니다. 여기 제 이름으로 되어 있죠? 김옥분. 이 건물 제가 샀어요. 미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말도 안 돼. 시장통 밥장수가 어떻게 건물을. 시장통 국밥 장수요? 옥분이 피식 웃었습니다. 시장통 돈은 냄새난다고 무시하더니 건물주 되니까
좀 무서우신가 보네요. 미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건 사기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기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샀어요. 건물주가 매물 내놓았길래 제가 산 거죠. 뭐가 문제예요? 옥분이 미네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네 씨, 오늘부로 테라스 철거합니다. 그리고 계약 위반으로 가게 빼세요. 계약서에 불법 증축 금지 조항 있거든요. 위반하면 계약 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뭐, 가게를 빼? 네. 나가세요. 미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옥분을 쳐다봤어요. 너 지금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옥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 아니에요. 그냥 건물주로서 할 일 하는 거예요. 제 건물에 불법 건축물 있으면 안 되잖아요. 법대로 하는 겁니다. 법대로? 웃기지 마. 미네가 소리쳤어요. 네가 우리 집 며느리를 꼬드겨서 데려가고 내 재료 거래처 다 막고 이제 건물까지 뺏는 거잖아. 이게 복수가 아니면 뭐야? 옥분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당신,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우리 딸한테 한 짓 기억 안 나세요? 미네가 움찔했어요. 밥 먹는 거 뺏어서 버렸죠? 천하다고 모욕했죠? 시장바닥 근성이라고 욕했잖아요. 옥분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몇 년을 그렇게 굴렸어요. 그게 복수 안 당할 짓인가요? 미네가 대답을 못했어요. 옥분이 집행관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행하세요. 집행관이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들었어요. 굴삭기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잠깐만. 미네가 달려들려고 했지만 용역들이 막았어요. 안 돼. 저거 내가 5천만 원 들여서 만든 거야. 부수면 안 돼. 쿠강. 굴삭기 팔이 테라스 유리벽을 내리쳤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났어요.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미네가 자랑하던 강남에서 제일 예쁜 테라스라고 떠벌리던 그 공간이 무너져 내렸죠. 아, 미네가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유리 파편처럼 미네의 자존심도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옥분이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미네 씨, 미네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딸한테 밥그릇 뺏은 거 이제 돌려받으세요. 옥분이 돌아섰습니다. 지은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 맞은편 가게로 걸어갔어요. 뒤에서 굴삭기 소리와 함께 미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옥분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황실 갈비탕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테라스가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철거된 잔해만 구석에 쌓여 있었죠. 금박으로 빛나던 간판도 내려져 있었습니다. 황실 갈비탕이라는 글자가 적힌 간판이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그 앞에 용달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미네가 가게 안에서 짐을 나르고 있었어요. 예전의 미네가 아니었습니다. 진주 귀걸이도 깔끔한 정장도 없었어요. 헐렁한 트레이닝복에 맨 얼굴이었습니다.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은 것 같았죠. 며칠 사이에 확 늙어 보였어요. 혼자였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전에 굽실거리던 직원들은 임금 체불됐다며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떠났어요. 친하게 지내던 동네 상인들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미네가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았는데 망하니까 다들 사라졌어요. 평소 미네 인성의 결과였죠. 아줌마, 빨리빨리요. 다른 데도 가야 해요. 용달차 기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미네가 이를 악물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줌마가 누구야? 라고 소리쳤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미네가 무거운 냄비를 들다가
손이 미끄러졌어요. 쨍그랑 냄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미네가 주저앉아서 냄비를 주웠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어요. 저기 황실 갈비탕 아니야? 문 닫았네. 그 집 사장 저 아줌마야? 완전 다른 사람 같다. 인터넷에서 봤는데 며느리 괴롭히다 쫓겨났대. 건물주가 바뀌어서 건물주가 며느리 친정 엄마였다더라고. 쯧쯧 자업자득이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네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창피해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 맞은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이네 맑은 곰탕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줄까지 서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지은이 밝은 표정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게 보였죠. 어서 오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습니다. 미네가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기서 웃고 있는 저 여자가 예전에 자기 밑에서 굽실거리던 며느리였어요. 밥그릇 뺏어도 아무 말 못하고 욕해도 고개만 숙이던 애였죠. 근데 지금은 저렇게 당당하게 자기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것들이 미네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더 이상 소리 지를 힘도 없었습니다. 문득 예전 일이 떠올랐어요. 지은이가 주방에서 밥 먹는 걸 보고 밥그릇을 뺏었던 날, 천안 근성이라고 소리 질렀던 날, 시장 바닥에서 국물이나 끓이는 주제에라고 옥분을 무시했던 날,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을 들어야 하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다 본인보다 천하다고 생각했죠. 자기가 잘나서 황실 갈비탕이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어요. 다 착각이었습니다. 그때 옥분이 가게 밖으로 나왔어요. 손님을 배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맞은편을 봤어요. 미네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옥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담담하게 승자의 여유 같은 게 느껴졌어요. 화를 내거나 비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볼 뿐이었죠. 그게 더 무서웠어요. 미네가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시장바닥 국밥 장수라고 무시했는데 지금은 눈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미네가 서둘러 남은 짐을 용달차에 실었어요. 대충 던지다시피 했습니다. 용달차 기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줌마, 이거 어디로 가요? 경기도요. 친척 집이요. 미네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최고급 갈비탕집을 하던 사람이 이제 친척 집에 신세를 지러 가는 거였어요. 운전석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한 번 더 황실 갈비탕 건물을 돌아봤어요. 텅 빈 가게, 철거된 테라스, 땅바닥에 나뒹구는 간판. 몇 년 전만 해도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갈비탕 집이었습니다. 예약 없이는 못 들어오는 곳이었어요. 미네는 그게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 인맥이 좋아서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 맛은 전부 며느리가 만든 거였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뼈를 고우고 핏물을 빼고 육수를 잡던 그 손. 미네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인정하면 자기가 초라해지니까요.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재료 거래처에서도 외면받고 건물에서도 쫓겨나고 인터넷에서는 갑질 시어머니로 유명해졌어요. 이제 더는 장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서든 장사하기 힘들 거예요. 얼굴이 알려졌으니까요. 용달차가 출발했습니다. 도망치듯 골목을 빠져나갔죠. 사이드 미러로 맞은편이 보였어요.
지은이네 맑은 곰탕 앞에 줄 선 손님들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미네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분한 건지 후회되는 건지 자기도 모르겠었어요. 그냥 모든 게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용달차가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들어섰어요. 강남의 번화한 거리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때 자기가 누비던 거리였죠. 이제는 다시 올 수 없는 곳이 됐어요. 맞은편 지은이네 맑은 곰탕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엔 피눈물 나는 법이었어요. 미네는 자신의 욕심과 오만이 만든 결과를 짊어지고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알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었죠. 그렇게 황실 갈비탕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금박 간판도 자랑하던 테라스도 강남 최고 갈비탕집이라는 타이틀도 전부 다 사라졌어요. 남은 건 텅 빈 건물과 땅바닥에 나뒹구는 간판뿐이었습니다. 1년 후 지은이네 맑은 곰탕은 전국에서 찾아오는 유명한 맛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줄이 골목까지 이어졌어요. 예약 없이는 자리 잡기 힘들 정도였죠. 맛집 블로그마다 별점 만점이 달렸고 TV 프로그램에서도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방송 출연을 거절했어요. 저는 그냥 국물이나 끓일래요. 유명해지는 건 관심 없어요. 대신 매일 새벽 4시에 나와서 사고를 고았습니다. 엄마한테 배운 대로 정성껏 천천히. 오늘도 점심 장사가 한창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지은이 환한 얼굴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새하얀 조리복이 햇살에 빛났어요. 사장님, 오늘 국물 진짜 끝내줘요. 단골 손님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쵸? 오늘 육수 제대로 우러났어요. 드셔보세요. 지은이 자신 있게 웃었습니다. 예전의 지은이 아니었어요. 황실 갈비탕에서 눈치 보며 움츠러들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지은은 당당했어요. 자기 가게에서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만든 음식을 파는 오너 셰프였죠. 카운터에서 옥분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통장이 하나 들려 있었어요. 지은의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넣어두는 거였죠. 딸의 미래를 위해서. 지은이가 요즘 자주 웃으니 옥분의 마음도 편해졌어요. 예전처럼 움츠러들거나 겁먹는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엄마, 뭐해? 지은이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아니, 아무것도. 옥분이 통장을 서랍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국물 좀 떠봐. 간 맞는지. 지은이 국자로 국물을 떠서 건넸어요. 옥분이 한 숟갈 맛봤습니다. 어때? 완벽해. 이제 나보다 잘 끓이네. 에이, 무슨. 엄마가 가르쳐 준 건데. 지은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옥분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밝게 웃는 얼굴, 반짝이는 눈,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잘 됐다. 옥분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딸, 이제 괜찮겠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브레이크 타임이 됐어요. 옥분과 지은이 나란히 앉아서 곰탕을 먹었습니다. 모녀가 함께 끓인 국물이었죠. 엄마, 응? 고마워. 지은이 갑자기 말했어요. 뭐가? 다. 전부 다. 나 데리고 나와준 거, 가게 차려준 거, 믿어준 거. 다 고마워. 옥분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뭘 그런 걸 가지고. 아니, 진짜야. 엄마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거기서.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옥분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그만 생각해. 응. 앞으로 잘 살면 돼.
너만 행복하면 엄마는 그걸로 됐어.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가마솥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곰탕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재료와 정성, 그리고 기다림. 그게 다예요. 빠른 길도 없고 속임수도 통하지 않아요. 시간을 들여 제대로 끓여야만 진국이 나오죠. 옥분과 지은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눈물도 흘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이제야 비로소 진국이 됐어요. 모녀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어요.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따뜻하고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 자녀가 혹은 부모님이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내가 지켜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내가 그런 부당함을 겪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지켜줬더라면 어땠을까?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 속 인물들과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혼자 속으로 삼키셨던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반전을 만들어내기가 참 어렵죠. 드라마처럼 시원하게 복수하기도 힘들고 억울해도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도 저는 응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젠가 한 번쯤은 이런 반전이 찾아오기를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두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